결합할 때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구분했죠. 우리가 이 사고를, 이 생각을 조금만 더 확장하면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으면, 즉 동일한 원자가 결합을 하면, 공유결합을 하면 이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기 시작하면 전자가 두 원자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서 부분 전하를 띠게 되고 극성 공유결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에 또 하나, 이 둘의 전기 음성도가 충분히 차이가 크면, 이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충분히 크면 전자가 이렇게 애매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완전하게 분리가 되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말했던 것은 실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아주 크면 이온 결합, 둘의 차이가 없거나 아예 없거나 거의 없으면 공유결합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은 공유결합, 이온결합이라고 깔끔하게 나누기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아요. 그냥 어느 정도 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나는 물질에서 어느 정도 이상 나면 이온결합이라고 말하자, 어느 정도 이상 안 나면, 차이가 어느 정도 적으면 공유결합이라고 말하자라고 적당한 데 선을 그어 놓은 거죠. 우주에는 선 같은 게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애매한 구간에 선을 그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화학을 더 배우다 보면 이건 공유결합 물질인가? 이건 이온결합 물질인가? 라고 구분하기 애매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극성 공유결합, 이 극성 공유결합에서 더 강한 극성 공유결합 또는 더 약한 극성 공유결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게 바로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의 극성의 정도, 강한 정도, 약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먼저 쌍극자 모멘트를 알기 전에 쌍극자가 뭔지 알아봅시다. 쌍극자는 한 분자 내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다른 두 부분 전하를 가지는 입자를 말합니다. 뭐 주절주절 길게 써놓은 것 같지만 실은 그냥 극이 쌍으로 있는 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얘처럼 한쪽은 플러스 부분 전하, 또 다른 쪽은 마이너스 부분 전하를 가지는, 한 분자 내에 이렇게 다른 부분 전하를 가지는 입자를 바로 쌍극자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쌍극자 모멘트는 뭐냐? 바로 이 쌍극자가 가지는 그 전하 분리의 정도, 그 힘, 쌍극자의 크기를 바로 쌍극자 모멘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의 극성의 크기를 나타낼 때 또는 분자의 극성의 크기를 나타낼 때 쓰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갈 거지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결합의 극성을 주로 얘기하고 끝낼 것이지만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기억하고 넘어가 주죠.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극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게 결합의 극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분자의 극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은 쌍극자 모멘트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봅시다.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바로 두 원자가 가지는 전하량의 차이, 그리고 두 원자 사이의 거리를 곱한 것, 그것이 바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인데요. 바로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뮤라고 읽고요. 이것도 그리스 문자죠. 뮤는 Q 곱하기 R이라고 쓰는데, 이 식을 보자마자 머리가 아프고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라고 걱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구하는 방식은 여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고, 이들을 곱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해 내라는 것은 앞으로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그저 쌍극자 모멘트의 개념 정도만 알고 이 전하량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낸다 정도만 알고 여기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이렇게 부분적인 양전하와 부분적인 음전하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분적인 양전하를 나타내는 방향에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고 부분적인 양전하 쪽에 이렇게 플러스를 표시하는 거로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수소의 경우 전기음성도가 염소가 더 크니까 전자가 염소 쪽으로 쏠리겠죠. 치우치겠죠. 그래서 염소는 부분적인 음전화 델타 마이너스라고 쓰고요. 산소는 델타 플러스라고 씁니다. 또는 이렇게 전자가 염소 쪽으로 가고 수소가 부분 음전화를 띈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분자들, 바로 물 분자, 암모니아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칠 거고,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인 양전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질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질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에서도 역시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본 물이나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같은 분자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이들의 전기음성도를 비교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알고 그리려면 이들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쵸? 근데 방금 나온 산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펌클만 외우고 있으면 바로 그릴 수 있어요. 물을 봤을 때 산소랑 수소 중에 뭐가 전기음성도가 크지? 를 고민이 들 때 우주에서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건 F, 그 다음 큰 건 산소, 그 다음 큰 건 질소와 염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펑크를 외웠으면 그걸 알 수 있으니까 바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펑크의 힘을. 우리는 오늘 원자들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으면 결합할 때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극성 고무결합을 하게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 극성 고무결합들이 어떤 식으로 구조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분자 역시도 극성이냐 극성이 아니냐를 따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고요. 사실 이것을 정확히 알면 이 수업 처음에 말했던 기름과 물은 왜 섞이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극성을 가진 물질들은, 극성 결합이 아니라 분자가 극성을 갖는 분자들은 극성을 갖는 분자들끼리 잘 섞이고, 극성을 갖지 않는 분자들은 극성을 갖지 않는 분자들끼리 잘 섞이거든요. 그런데 물은 대표적인 극성을 갖는 분자고요. 기름은 극성을 갖지 않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둘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다다음 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카가 대뜸 와서 물과 기름이 왜 안 섞이는지 물어본다면 물은 극성이고 기름은 무극성이라서 그래 라고 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왜 그런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바로 다다음 시간을 기다리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